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C급 리포트 정윤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네, 윤석열 수사지휘권 배제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어제 오늘 국정감사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국감에 나와서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우선 간략하게 이제 보자면 라임 사태 관련된 주범 김봉현이 폭탄 선언을 했죠. 사실은 이제 김봉현이 이제 강기정 민정수석에게 돈을 줬다는 걸로 이제 연일 야당에서는 이제 공세를 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친필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폭로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강기정 민정수석 연루 진술을 사주받았다. 이런 진술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그래서 뭐 현직 검사 출신 변호사 3명에게 뭐 이렇게 이제 향응을 제공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한 검사 정치인들의 비밀 사건 은폐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주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한 의혹,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처가가 연루됐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윤 총장 장모 최은순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의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윤이라고 불리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바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제 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그 누구의 지휘도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에 직접 보고하라는 검찰 지휘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검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요 라임 사건과 요 관련된 것을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 주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을 갖다가 뭐 검찰에서 완전히 그 식물인간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몇몇 개 사건 지금 뭐 5개 사건으로 좀 불리고 있죠. 그 사건에 한해서만 윤 총장에게 윤석열에게 보고하거나 하지 말고 윤석열을 관여하지 말아라. 왜냐면 지휘를 하지 말아라는 이해 충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사건 은폐 의혹.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시킨 겁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자산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에서 판매했던 총 1조 6천억 원에 대한 환매가 중단되고, 환매라는 것은 이제 펀드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또는 이제 부족한 거죠. 1조 6천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못 주니까 뭐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또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환매 중단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한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라임에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한 회사고, 이 김봉현이란 사람은 또 그 라임에 투자한 수원여객 수원여객에서 한 260억 정도를 갖다가 횡령을 해요.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횡령을 한 혐의를 지금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구명을 해야 되죠, 이제. 범죄자지만 자기 살아야 되니까 횡령 그 혐의에 대해서 벗어나고 재판을 갖다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로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진술이 뭐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 재판에 참석해가지고 증인으로 가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 네, 근데 직접 준 건 아니고 이제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이제 같은 이제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 네.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은 이제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에요. 같은 이제 그 회사 이제 부하되는 임원한테 이걸 이제 시켰는데 이분이 청와대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잘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달된 줄만 알았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토를 단 것은 그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 전에도 다른 이제 돈 심부름을 시켰더니 이 배달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됐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전달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반신반의한 거죠. 워낙 급하니까 이 사람은 마구잡이 로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다가 너 돈 존재 안 줬냐 물어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김봉현이가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 지금 이제 이름도 다 나오고 있죠. 인터넷에 누구라고.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 씨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운데서 주선을 해가지고 현직 검사. 전직도 아니고 현직 검사 3명을 서초동에 룸사롱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해서 이제 인사도 시키고, 자, 이분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앞으로 뭐 이제 수사에도 참여할 것이고,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벼랑에서 떨어뜨린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 위세를 가시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원 상당의 룸사롱에서 1,000만 원.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예, 1,000만 원이면 이제 남자 5명이서 가고, 뭐 아가씨들 5명 왔을 테고, 뭐 이런 데서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 김봉현이란 사람은 청탁을 한 거니까 술을 잘 못 먹었을 거고, 뭐 검사들이 뭐 신나게 먹었겠죠. 어쨌거나 이런 상응을 제공했는데 이때 야 강기정 하나는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힘이 실린다. 뭐 행정가는 따위는 안 된다. 더 큰 놈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때 했다고 이제 하죠. 뭐 굉장히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하고 어떤 그런 이 개혁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방을 막 벌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는 네가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된다. 청와대 하나 잡아줘라. 그래서 일단은 뻔한 거죠. 넌 돈만 줬다고 해. 그럼 우리가 다 만들게.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많이 항상 보던 거죠. 뭐 한명숙 총리 때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 때도 그러고 뭐 그런 겁니다.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요받았다. 이런 거 갖다 이제 진술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소윤이라고 하는 그 윤대진. 윤대진한테 전해달라고 윤대진의 형한테 5천만 원을 줬다. 지금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죠. 근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수원지검장으로 있으니까 수원역의 사건으로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로 담당 관청이다 보니까 검사다 보니까는 그 돈을 전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돈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구속이 상당히 늦춰졌다. 뭐 이런 진술도 하고 그 이후에 2차 진술을 통해서 검사들이 도피해라. 도피해라. 그거 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피, 두 번째는 입당을 부인해라. 무조건 부인해라. 세 번째도 두 번째까지 안 먹히면 세 번째는 백을 써라. 이런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범인을 잡아야 될 검사들이 오히려 도피 방법을 알려주고 도피를 뭐 종용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다 이제 그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라임 사태는 이제 일단은 라임 사태는 뭐 김봉현 회장의 그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이 강기정 관련해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이거는 이제 권력 차원의 그 스캔들이다.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뀌니까 국민의힘? 국민의 힘?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총장, 윤석열의 부인. 이분도 참 많이 유명해요. 그렇죠? 유명했습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 거론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간에 좀 네. 복잡한 사람이에요. 네. 예, 김건희가 이제 코바나 콘텐츠 이제 대표로 있는데, 네네. 예,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라든가 또 행사 기획, 네네. 뭐 전시회, 뭐 이제 이런 걸 갖다 하는 회사인데,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어떤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라는 네. 기획 전시를 하는데, 이때 기업들로부터 네네. 협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16개 네. 기업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윤석열이 총장에 이제 지명되면서부터인데, 지명이 처음에 거론될 때 한 4개사였는데 네. 거의 청와대에 이름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16개사로 확 커진 그리고 거죠. 회사들도 대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이제 재판에 걸려있던 LG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재판에 꼭 봐달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눈도장 찍어주고 네. 사전에 좀 이제 옛날에 이런 걸 다 검사들이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는데 네. 어쨌거나 조금 좋은 관계를 형성해 보자고 해서 협찬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갖다가 뇌물수수,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에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시민 네. 상태로부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그렇죠. 당신 처가 걸려 있는 사건에 당신이 관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보고하지 말아라. 수사 상황을 이렇게 됐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예, 예. 이름도 개명을 했고요. 예, 예. 얼굴도 성형을 했고요. 예, 이제 예. 그리고 그 과거를 보면 뭐 정확한지는 아니지만 아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확한 사실인지 아직 팩트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설에는 줄리라고 네 줄리로 불려진 예명인가 그게? 네 예명이었겠죠. 뭐 그때 당시에 본명이 또 있었겠죠. 김건희가 아니라. 줄리는 어느 누가 부르는 겁니까? 어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줄리라고 불렀다고 하죠. 어디서? 강남의 R 호텔? 네, 강남의 R 호텔의 줄리라고 불려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특검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올 때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로 이제 들어가는데 문의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에게 줄리를 아냐고. 그러니까 이 줄리라는 게 어쨌든 뭐 여튼 그런 말도 있고 이 김건희 씨가 이제 논문을 쓰죠. 석사 논문을. 근데 이제 그 석사 논문 때문에 영어로 YUJI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뭐뭐의 유지에 관한 소고 이렇다면 유지를 영어로 바꿀 때 영어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한글 단어를 그대로 발음 나오는 대로 YUJI로 유지. 저는 그런 논문이 석사 논문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저런 참 많은 설과 루머를 갖고 있는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약간의 그런 설을 제가 잠시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다른 의혹에 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이제 또 하나 의혹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됐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작전에 의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앞에 이 기업 포괄적 뇌물 보담도 저는 이 주가 조작 의혹이 제일 정말 가장 최악의 경제 범죄. 정말 너무나 고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 아주 악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자가 이제 양산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주가 작전에 의한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적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뭐냐 했을 때 이름에도 나오듯이 BMW하고 이제 미니를 이제 수입 판매하는 이 기업이에요. 건오수라는 회장이 이제 대표가
2008년도에 네. 다르앤코라는 이제 상장법인, 네.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되죠. 네. 자동차 판매 딜러입니다. 네. 딜러가 그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르앤코라는 그런 기업을 갖다가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합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장이 되는 상장이 우회 되죠. 네. 보통 말하는 이제 그 우회 상장을 갖다 하게 되는데. 김건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한 후에 권오수 소유의 그 도이치모터스 이제 그 소유주죠. 네. 두창 서민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이제 8억 원어치를 갖다 장외에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장외에서 매수해가지고 이 두창 서민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제 40억 원 채권을 갖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또 그냥 권오수 자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또 자기 회사 했다가 또 이게 40억 원은 이제 서리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네. 갖고 준 건데, 이게 합병된 뒤에 도이치모터스의 두창 섬유에다가 124만 주를 줍니다. 채권 40억이 있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네. 느껴지는 건데 경제 문제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두창이라는 회사에다가 도이치모터스에서 40억 빌렸었는데 네. 둘 다 권오수 사장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 회사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돈을 더 불려나가는 거기다 이제 돈을 거죠. 줘야 되는데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줍니다. 124만 네. 주를. 그래서 이 124만 주 중에 네. 그 김건희가 24만 8천 주를 받아가요. 네.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네. 걸 받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2009년 1월에 이제 9,000원이던 네. 상장하게 된 9,000원이던 출발했던 그의 주가가 그의 12월. 네. 그러니까 1년 만이죠, 이제. 네. 1년 만에 1,8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딜러라는 회사고 그게 크게 뭐 성장성이나 미래성이나 뭐 가치성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는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네. 주식이 떨어지게 자기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2010년 10월부터 2010년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주식 가치가 이제 1,800억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비상이 걸려서 야, 네. 뭐 수를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작전을 벌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8,380억까지 다시 이제 주식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네. 끌었는데 이때 이제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다. 네. 여기 이제 김건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한 24만 8천 주도 받았다 도이치 주식 네.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권오수란 사람하고 금전적 거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건희가 한 일은 여기에 이제 전주로 돈을 대는 작전에 네. 이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 8명이 아마 가담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 공모자의 진술이 있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김건희 씨가 이때는 윤석열 총장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때로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 코스닥의 우회 상장이든 뭐 상장할 수 있는 회사의 대표를 어떻게 알고 그 많은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사실 뭐 선배님이나 저나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만큼 주식을 갖고 상장할 건데 너 5분의 1 사 이렇게 그 정도 하려면 굉장히 어떤 지속된 친분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가가 1,800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이때도 뭔가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락을 시키고 그때 이제 매입을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공매도를 했나요,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락을 시킨 다음에 그때 주식을 더 많이 사고 뭐 어쨌든 저는 이 주가 조작 이런 작전은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밝혀야 할 그렇죠. 부분이 이제 있겠네요.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뭐 얼마 전에 삼성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이제 부풀리거나 줄이는 네. 이런 행위들은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 네. 시장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이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아주 엄격하게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70년, 뭐 60년 막 이렇게 아주 네. 과하게 그 징역형을 매깁니다. 가석방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연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만나기 전의 일이에요. 네.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나이도 지금보다 더 젊었고 이게 네. 뭐 2009년도 막 10년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네.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젊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전주로 활약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본인 돈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끌어와서 본인이 그 전주의 역할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참 많은 궁금함과 이 궁금증은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녹취가 공개됐죠. 네. 그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거라고. 네. 좀 얘기했어요. 그럼 녹취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4년이라는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그냥 심부름 얼굴마다만 한 네. 거고 그 뒤에서 모든 이거 그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은 사실은 권오수하고 최은순 그 장모 윤석열 장모가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를 갖다 우회 상장시킨 그 기업인하고 윤석열 장모와 부인이 네. 같이 저지른 공모를 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당신 처가가 관련된 어쨌든, 일이니까 네. 당신 여기는 관여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배제를 시킨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지금 장모 이름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장모 최은순의 예, 또 예. 다른 의혹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거 이제 그 요양병원 네. 불법 운영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네. 뭐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건데 네. 2015년에 최우순이가 이제 한 돈을 갖다 2억인가를 투자해 가지고 같은 그 요양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병원에 들어가서 요양비, 네.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 수급을 해요. 네. 부당 수급을 해가지고 한 사건인데 이때 같이 이제 동업자로 있던 공동 이사장이 또 하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사람 또 이사장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했던 그 부부가 네. 있습니다. 부부 이 사람들은 다 실형을 살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22억 부정수급 때문에. 근데 이 최은순, 윤석열 장모만이 유일하게 여기서 형을 안 받습니다. 네. 아들에서 뭐 집행유예지만은 실형 살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관련자 3인이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안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2015년도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이 윤석열이가 결혼할 무렵인지 뭐 사귀는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은 아니고 결혼은 늦게 했으니까요. 네, 2015년보다 그때 알고 있었는지는 저도 예, 예. 그래서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2015년도의 일이지만 그 이후로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네. 뭐 윤석열이 직접 개입을 했든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검사들하고 이게 좀 네. 어떤 서비스를 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의문나는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조차도 윤석열 당신은 개입하지 마라. 당신 또 처하고 장모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처는 아닙니다만은 장모가 관련돼 있으니까 당신 개입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초와 장모에 대한 이제 의혹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소윤, 네. 윤우진 관련한 의혹이 또 하나 있죠. 예, 이것도 이제 검찰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참 이런저런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012년에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네. 2012년 2월에 이제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전 임지가 이제 성동 세무서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마장동이 있는 거예요. 관할지가 마장동. 황금어장이었군요. 거기에 이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돈 한 2천만 원 상당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선물 세트 뭐 고기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갈비 세트 해가지고
그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네. 뇌물을 받은 게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네. 적발이 됐어요. 이제 고발이 고소가 되고 수사가 개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윤우진이란 사람, 그다음에 네. 그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저 윤석열이 나름대로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관계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걸 내는데 특히 골프를 같이 쳤다. 네. 우리가 윤우진이가 윤석열과 골프를 같이 쳤다. 제보도 있고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다 기각이 돼.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압수수색 영장 다 기각이 돼. 네. 그럼 경찰에서 이제는 좀 더 그러면 좀 더 수사를 보완하라고 하니 자꾸 네.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소환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윤우진이를 소환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도망가 버려 해외로. 아까 얘기하신 그게 생각이 납니다. 도피하고 부인하고 백을 이 써라. 사람이 하다 안 되게 누군가 또 조언을 했겠지. 이럴 때 네. 일단 도망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도망가 버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인터폴에다가 이제 그 협조 요청을 내리고 하는데 이제 도망가 버리가 없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이제 무단 결근으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파면 처리해 버립니다. 네. 출근도 안 하니까. 네네. 근데 윤우진이가 이제 그 동남아 이런 쪽을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태국에서 체포가 돼요. 네. 태국에서 체포돼서 국내로 소환됐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나중에도 체포돼서 왔는데 도망갔던 사람이 네. 모든 영장이 이제 기각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사건이 이제 2012년에 발생됐던 건데 네. 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그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못 해보고 사건이 그냥 유화무화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동생 덕을 봐서 네. 내가 그래도 잘 모면했다. 기주군들이 살 텐데 이 사람이 그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파면 무효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복직을 해요. 네. 복직을 해가지고 정년 퇴임식까지 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멘탈 강해요. 역시 아무나 뇌물 받고 도피하고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윤우진은 네. 이제 소윤이라고 불릴 만큼 네. 이제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윤우진이 네. 그 윤대진하고 형제 관계다 보니까 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일반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대검 중수이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 우리 재직해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윤석열의 나름대로 네. 검찰 내에서 신망 받고 힘이 있었던 윤석열의 네. 또 오른팔 있으니까는. 근데 이제 윤대진이나 윤석열은 뭐 잘 몰랐다. 그분이 도망간지도 모르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대부분 나온가 그런 거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도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연하게 이제 위증이 되는 거죠. 진짜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개 네. 혐의에 대해서 만 당신이 이제 개입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직간접 관여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수사를 맡기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의혹과 이게 어마어마하다고밖에 네, 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처와 장모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도 그렇고 봤을 때 일단 금액 자체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의혹들. 그래서 네. 이거는 검찰이 아니죠. 일단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검찰과 윤석열 총장은 또 반발이 있죠. 그 반팔인데 저거 볼 네. 때는 크게 네. 당연한 조치인데 뭐든지 이제 그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네. 대해서는 다 재책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관련된 그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본인이든
거기에 관련되면은 그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특히 네. 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죠.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5건은 다 지금 본인하고 상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문제 삼는다거나 이러는 것은 검찰이 아무도 건들지 마. 검찰은 우리끼리 할게. 여기서는 뭐 법무장관이건 대통령이건 다 건들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왜들 그래? 네, 그래서 어제 이런 교만함이에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랬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조직 예. 체계와 법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발언을 예,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규정하면서 일반 사무는 전체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부하라는 게 그 어감이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직장 상사 네. 또 부하 직원 많이 씁니다. 어떤 지휘와 지시를 받게 되면 그게 부하 직원인 거예요. 네. 꼭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내가 뭘 무슨 뭐 일본 야쿠자들의 오야분과 호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 네. 이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지휘 감독을 받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 부정하는 거는 결국은 임명권자의 우리 대통령도 그렇죠. 부정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 검찰- 공무원으로서 그러면은 특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장관급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를 높여주고 검사들한테 지위를 높여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독립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검사를 해라, 조사를 네. 해라, 수사를 해라 이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디 치우침이 없이. 지금처럼 선택적 정의를 막 적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수사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어제 제가 또 깜짝 놀랐거나 좀 야, 저 사람 멘탈 강하다 하는 것은 어제 윤석열이가 그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자꾸 제기하면 누가 공직자를 하겠느냐는 말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장관 자기가 보면 1년 전에 조국 장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과연 그 표창장이 설사 위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입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할 말이 않습니까? 많지만 네, 어쨌든. 네. 근데 네. 지금 공직자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어떻게 공직자를 하겠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 사람 진짜 또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검찰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업무 배제, 검찰총장 네. 일부 사건, 5개 사건의 업무 배제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어제는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오늘 수리가 됐죠. 그것도 좀 코미디 같은 거지. 아닌가요? 수리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새로 새로운 분이 이제 임명하셨던데. 네. 임명이 돼서 왔는데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이분은 이제 그 전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네, 분이 네. 새로 얼마 전에 새로 오셨기 지명을 때문에.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검사 동일체 뭐 이런 것 때문인지 국정감사에 나오셔도 말을 좀 버벅거리고 제대로 네. 못하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검사들 우리 의원들한테 좀 많이 호되게 좀 질책을 당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뭐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제였죠? 어제 예, 어제 남부지검장. 뭐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걸 뭐 번복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번복한 거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격적으로 남부지검장이 오늘 교체가 됐어요. 하루 네. 만에. 그 언론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례적이지 않은 게 지금 검찰총장을 갖다가 직무배제 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한테 수사권을 전담을 했습니다. 네. 거기는 아무도 지금 건들면 안 돼요. 법무장관도 못 건들게 돼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나중에 보고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래도 권한을 줬는데 갑자기 권한을 맡은 남부지검장이 나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지킬 겁니까?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좀 할 게 너무 많은데 수사가요. 그죠? 이게 참
네.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얼마나 결사적인지를 이런 대목에서 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한숨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 예. 배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걸로. 네. 예. 하여튼 어제 그 대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특히 구구라든지 국힘당 사람들은 너무 시원했다를 넘어서서 드디어 우리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이제 조중동 같은 이제 수구 언론들은 드디어 검찰이 의기투합했다. 네. 뭔가 똘똘 뭉쳐서 뭐래도 할 것처럼 뭐 그러고 있는데 참 가소로운 짓입니다. 가소로운 일이고 검사들 한 2,300명 된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 다 그만둬도 지금 검사들 지금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개혁을 해서 앞으로 가는 길에 검사가 아니라 네. 그 어떤 것들이라도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우리 그 촛불도 우리 그걸 다 꼼꼼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사단이 자꾸 나는 것은 공수처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빨리 공수처를 갖다가 출범을 시키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사들도 포기합니다. 네. 이제 제대로 왔나 보다 하는데 지금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설사 공수처가 출범되더라도 일부 조항은 바꿀 수가 있다. 좀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일부에서는 협의를 한다는 말도 좀 듣고 있어요. 이 협의라는 것이 그 개선이라는 것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지금 그 추천위원을 갖다가 여야 비율을 줄인다든지 또 지금 너무 적어요. 네. 지금 저 공수처의 그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늘린다든지 수사 인력을 이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짐이 무겁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좀 합시다. 저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고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아까 그 많은 의혹들이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범죄였으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됐으면 아마 무기징역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기절수가 했는데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검찰 속에 있는 소신 있는 검사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